6학년 친구들, 오늘도 실과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작은 2단원 절차적 문제 해결 이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교과서, 공책, 필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오늘은 절차적 사고 과정을 통해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 볼 거예요. 오늘 해야 할 활동 2가지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첫 번째로는 절차적 사고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절차적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생활 속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볼 거예요. 오늘도 햄찌와 함께 신나게 공부해 볼까요? 우선 첫 번째 활동, 절차적 사고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함께 알아볼게요. 교과서 60쪽 위에 있는 그림을 함께 볼까요? 세탁기가 어떤 절차로 빨래를 하는지 5단계로 나와 있어요. 그림 속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쭉 훑어볼게요. 그런데 혹시 빠진 단계를 발견했나요? 그렇죠. 처음에 전원을 켜줘야죠. 세제를 넣고 물을 받아서 깨끗이 세탁을 한 다음에 깨끗한 물로 헹궈주고 탈수를 하면 이렇게 빨래가 완성이 돼요. 세탁기가 빨래를 하는 절차가 5단계에 걸쳐서 나누어져서 설명이 나와 있죠? 이 과정이 바로 절차적 문제 해결 방법이에요. 그럼 색깔펜을 들고 아래에 있는 글을 함께 볼게요.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해결하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물론 요새는 잘 못 오긴 하지만 청소를 하고 매일 양치질을 하는 것도 하나하나의 행동이 차례대로 이루어져서 해결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밑줄 칠게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여러 단계의 작은 단위로 나누어 순서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절차적 사고라고 합니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칠게요. 교과서에는 절차적 사고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생략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절차적 사고는 총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두 번째,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가 무엇들인지 찾아보는 게 좋겠죠? 세 번째, 해결할 문제를 다시 작은 문제로 잘게 쪼개어 생각해 봅니다. 네 번째, 잘게 쪼갠 작은 문제들의 각각의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단계는 합치고 필요 없는 단계는 버림으로써 절차적 사고의 과정이 완성이 됩니다. 이러한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바로 절차적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칠게요. 그럼 우리가 왜 실과 시간에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걸까요?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이렇게 장점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를 찾아서 줄이거나 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복잡한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이렇게 되면 시간이 절약되겠죠? 네 번째로 절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다른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갈게요. 앞서 살펴본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서 생활 속 문제를 직접 절차적으로 해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절차적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서 양치의 과정을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치 하루에 몇 번 해요? 최소 3번은 하시죠? 원래는 음식을 먹고 바로 하는 게 좋대요. 그럼 3번보다 더 많이 해야 될 텐데 선생님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거든요. 원두를 이렇게 내려서 마시는데 그 커피가 치아에 누렇게 착색이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항상 양치를 하려고 하는데 수업하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음식 먹고 바로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그럼 양치하는 과정을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단계, 해결할 문제는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거겠죠? 2단계,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찾으라고 했는데 양치에 필요한 자료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막 검색할 필요는 없죠. 그냥 준비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치약, 칫솔, 그리고 컵 이 정도? 3단계, 작은 문제로 나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양치의 과정을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쪼개보는 거예요. 준비 단계, 중간에 칫솔질하는 단계, 마지막 입 헹구는 단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4단계, 이런 작은 문제의 해결 방법들을 각각 찾아보는 거예요. 준비 단계에서는 치약 뚜껑을 열고 칫솔에 치약을 짠다 이런 식으로, 중간에 양치하는 단계에서는 치아 구석구석을 깨끗이 칫솔질한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해결 방법을 정리를 해주고요. 마지막 5단계, 비슷한 단계는 합치고 필요 없는 단계는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치 과정을 정리를 하다가 잠깐 거울을 보면서 내 미모를 감상한다.
이런 단계는 필요 없죠? 딱 양치하기에 필요한 단계들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60쪽 아래에 보시면 방금 전에 살펴본 절차적 사고 과정 5단계에 따라서 양치하기 과정을 자세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림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 한 단계라도 빠지면 양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3번 과정을 빠뜨렸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치약 없이 양치질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약을 짜는 이 과정이 꼭 들어가야 돼요. 또는 4번 과정이 빠졌다고 생각해 볼까요? 칫솔에 치약을 짰는데 칫솔을 입에 안 넣고 칫솔질을 바로 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4번 과정이 없으면 그냥 허공에 대고 칫솔질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한 단계라도 빠지면 양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절차적 사고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절차적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 비즈 반지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볼 건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선생님이 만든 비즈 반지예요. 옆반 선생님께서 비즈 반지를 너무 예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몇 개 선물로 받았는데 그걸 보고 나도 만들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검색을 해봤더니 비즈 반지를 만드는 과정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물을 구입을 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비즈 반지 만드는 과정을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Hickory dickory dock, the mouse ran up the clock. The clock struck one, the mouse ran down. Hickory dickory dock, tick tock, tick tock. Hickory dickory dock, the bird looked at the clock. The clock struck two, away she flew. Hickory dickory dock, tick tock, tick tock. Hickory dickory dock, the dog barked at the clock. The clock struck three. 여러분 짱구 아시죠? 짱구를 그리는 방법을 절차적으로 해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이 그림은 1학기 도덕 시간에 저희 반 여학생이 만든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그림을 잘 그려서 짱구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짱구 그리는 방법을 1단계부터 8단계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누어서 설명을 잘했죠.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8단계에 따라 그림을 그리면 귀여운 짱구가 완성됩니다. 이번에는 오버워치에서 이기는 방법을 절차적 문제 해결 방법에 따라 정리한 거예요. 사실 이 자료도 1학기 도덕 시간 재능 비법 나누는 시간에 저희 반 남학생이 만든 거예요. 옵치에서 승리하는 법을 총 6단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잘 보세요. 여기 중간에 라이크 오투라고 나오죠. 라이크 오투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이 자료를 만든 친구가 저랑 가끔 게임을 같이 하곤 했는데 저랑 같이 하면 이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자료는 굉장히 주관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게임을 하면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제 영웅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과제에 대한 설명 들어갑니다. 방금 전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연습했죠? 이제는 여러분이 생활 속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볼 거예요. 공책과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세요. 공책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을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 한번 써볼까요? 왼쪽에 있는 보기 속 내용을 참고를 해서 5단계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보기에 있는 내용들은 손을 씻는 방법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보기 속 내용을 잘 읽고 알맞게 순서를 배열을 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한번 써볼게요.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보기를 보면서 공책에 써봅시다. 이번에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 정리해 볼게요. 보기 속 내용을 참고를 해서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순서대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써볼게요. 참고로 아까 손 씻는 방법은 절차가 순서대로 정답이 정해져 있었는데요. 이 라면 끓이는 방법은 중간에 좀 순서가 바뀔 수 있겠죠? 사람마다 끓이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끓이는 방법대로 6단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냄비에 물을 넣고 가열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바로 스프를 넣어요. 왜냐면 스프를 먼저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끓는 점에 조금 더 빨리 도달을 해서 좀 꼬들꼬들하고 맛있는 면 상태로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건 사람마다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끓이는 방법대로 정리를 해주세요. 잠깐 일시정지하고 써볼까요? 이번에는 달걀 프라이 하는 법, 그리고 소화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 여러분이 직접 정리할 거예요. 보기는 따로 없고요. 이 과정을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께 여쭤보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해도 좋아요. 화면에는 5번까지밖에 선생님이 안 써놨는데 어떻게 단계를 나누냐에 따라서 4번까지가 될 수도 있고 8번까지가 될 수도 있고 10번까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정리를 해볼게요.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공책에 써봅시다. 4가지의 문제 해결 방법이 전부 정리가 됐으면 인증샷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오늘은 절차적 사고의 의미를 알아보고 절차적 사고 과정에 따라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봤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잘 기억해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